우리나라 대기업에 20년을 있다가 나오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20대 후반대니까 결국 부도가 났어요. 10억이 넘었죠. 사채까지 해서 위험한 돈도 많이 빌려 썼어요. 도망 다니면서 몇 년을 살았죠. 쪽방 생활도 하고 고시원 생활도 참 오래 했어요. 그때부터는 저는 미친 듯이 공부를 했죠. 저는 일단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오늘 브릿지는 좀 특별한 분을 찾아뵙습니다. 부동산 유튜브 중에 아마 구독자 가장 많을 것 같아요. 4050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들에게 꿈과 용기,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다니TV의 이희상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니쌤 이희상입니다. 저희가 오늘 어떤 말씀을 좀 들어볼까 고민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거예요. 하나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들에게 어떤 조언, 앞으로 은퇴를 꿈꾸는, 은퇴를 앞둔 분들에 대한 조언. 또 하나는 선생님께서 또 수익형 부동산 전문가로 시장에서 좀 많이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꼬마 빌딩이나 그리고 또 상가 투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노하우, 투자 노하우 같은 것들을 좀 나눠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들에 대한 조언을 먼저 좀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재테크 열풍이에요. 그래서 뭐 부동산 혹은 주식, 그래서 직장을 또 그만두고 혹은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계기는 좀 일찍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직장 들어가고 나서 2년 동안 이제 열심히 모은 돈을 경기도 3본에, 그때 이제 부동산을 전혀 몰랐을 때요. 누굴 기다리고 있는데 분양 대행사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를 이렇게 하시는 막 이런 찌라시를 보여주면서 좋다고 하면서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정말 순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딱 들어가서 막 설명을 하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했죠. 얼마였나요 그때? 그때 금액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계약금 이제 7천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아둔 6천만 원 하고 제 친구인데 1천만 원을 빌려서 했죠. 그러고 나서 중도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중도금까지 한 1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1억이면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게 몇 년도였죠? 그게 90년대 후반, 제가 20대 후반 때니까 결국 부도가 났어요. 그 시행사가. 그래서 그 1억을 하나도 못 건지고 지인 돈까지 빌려서 제가 모은 돈 다 투자한 게 이렇게 잘못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부동산을 모르면 이게 한 방에 훅 가는구나 라고 해서 제가 그때 공부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공부를 했는데 잠시더라고요. 한 3달 공부하다 말았는데 그때 이제 계약금만 날리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그때 그게 시작이셨군요. 그때 잘못된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 스토리를 좀 더 여쭤보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대학교 나오셔서 한국전력이라는 정말 좋은 회사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제 나왔죠. 정확히 이제 38 후반에 나왔어요. 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되면 남자분들은 다 독립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 무슨 바람이 부르는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좋은 직장이었는데 이제 나오게 됐죠. 나올 때는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제가 실패를 생각하고 나왔겠어요? 무조건 이건 잘 된다. 우물한 개구리였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제 능력 부족으로 한 1년 6개월 만에 그냥 다 망가졌어요. 빚도 많이 지게 되고. 빚이 얼마였나요? 그때 한 10억이 넘었죠. 사채까지 해서 위험한 돈도 많이 빌려 썼어요. 위험한 돈 뜻 아시죠? 사채 중에 질이 안 좋은 사채. 그래서 안 갚으면 굉장히 위험한 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해서 빚이 10억이 넘게 지고 또 이혼도 하게 되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자게 되고 도망 다니고 사채 돈 빌렸으니까 잡으러 올 거냐 저를 주소지를 못 두는 거예요. 스님한테 도망 다니면서 몇 년을 살았죠. 막 쪽방 생활도 하고 고시원 생활도 참 오래 했어요. 그것도 이제 그 좋은 고시원 말고 저 또 영등포 시장역, 요즘 영등포잖아요. 18만 원 그렇게 하는 조그만 고시원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오래 살았죠. 거기서 살면서 그냥 한 3년 동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 화장실에서 책을 하나 보게 되는데 책이 이렇게 제본되는 거예요. 어떤 책이었나요? 그게 그러니까 책이 아니라 제본된 책인데 거기가 굉장히 다 어렵잖아요. 휴지를 살 돈도 없으니까 거기 이제 누가 이렇게 그냥 책을 하나 갖다 놓으면 이제 그걸 뜯어서 휴지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막 발리발리 다 찢어진 건데 일 보면서 한 문장이 딱 그냥 눈에 띄었어요. 일본의 어떤 사업가인데 저처럼 직장 다니다 나와서 사업하다 쫄딱 망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굉장히 크게 성공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내가 성공한 이유는 마케팅 공부를 해서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됐다. 마케팅 공부를 하라고 그분이 그 한 줄이 딱 적혀져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마케팅이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겠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저는 미친 듯이 공부를 했죠. 책 살 돈은 없으니까 서점에 가서 네. 그냥 문 열자마자 닫을 때까지 대형 서점에 있는 그런 마케팅 책들은 그냥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돈이 생기면 마케팅 수업도 들어다 다니고, 아마 그 당시에 국내에 있던 거의 모든 강의들은 다 들어서 더 이상 들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몇 년 공부하셨죠? 한 3년 정도 아주 그냥 열심히 했죠. 물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3년 동안 한 그 공부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마케팅,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마케팅 공부를 하신 다음에 네. 그 이후에 이제 지식을 쌓고 네. 그다음 부동산 투자를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렇죠. 네. 그때 공부를 하고 첫 부동산 투자는 뭐였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네, 투자를 돈이 못 하잖아요. 네. 공인중개 자격증 직전에 땄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뭐 대리운전도 하고 하루에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아무리 벌어도 이 빚 갚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때 제가 판촉물 외판원도 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전단지에 갖고 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이거 좀 사달라고 네. 그냥 사달라고 했어요. 영업 방법도 모르고 정말 그냥 무대뽀를 했었죠. 근데 그렇게 아무리 팔아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모임에서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이제 직원인데 네. 요번에 아파트 중개를 해서 수수료를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거래물건 단위가 크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하나 하면 법정 중개 수수료만 해도 1,800, 네. 양조해서 받으면 예. 3,600만 원이잖아요. 이제 그겁니다. 그때 이제 머리가 확겠죠. 네. 내가 자격증이 있었지 정말.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부동산 쪽으로 나도 해서 이분처럼 뭐 돈을 벌어야겠다. 네. 그래서 그분의 그 잠깐의 만남이 또 제 인생의 반전을 일으켰죠. 배우려고 하면 어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관악구 저쪽 신림역에 네. 있는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서 배우려고, 그때 제가 이제 40대 초반이었는데 이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서 여기 사람 써요? 한 20군데 돌아다니니까 좀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일 해봤나? 그러더라고요. 안 해봤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부동산 입문의 처음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투자는 돈이 없어서 투자는 그때 못했죠. 네. 처음 투자를 목돈 얼마 가지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한 1억 정도를 이제 모았을 때인데, 그 모으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소형 신축, 네. 이런 시장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건 이제 1억 갖고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아시는 분에 제가 1억을 투자를 해서 이제 같이 하게 됐죠. 그래서 한 1년 동안 1억 투자해서 한 6천만 원을 벌었어요. 네. 그럼 거의 연수익률 60%잖아요. 네, 예. 제가 아시는 분의 신축 사업할 때 제 돈 1억을 지분으로 넣고 이제 처음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 뭐 벌었죠. 소형 원룸 신축 뭐 네. 그런 거였나요? 뭐 원룸도 있고 다세대 주택도 있고. 그걸 지어서 파는 분이었. 네, 분양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동네 가면 뭐 신축 빌라 분양 이런 것도 예. 많이 보셨죠? 네. 플랜카든지 그런 이제 사업이죠. 부동산을 좀 시작해서 좀 자리를 잡으신 게 부동산은 이제 10년 넘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부동산 중개업도 했었고 분양도 해봤고 시행도 해보고, 이 시행을 좀 더 정확히 하려고 건축사 사무실에서도 한 1년 넘게 또 일을 해보고 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이제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그런 지식들을 이제 유튜브에 조금씩 알리게 된 게 지금은 그래도 많은 분이 사랑해줘서 구독자가 이제 많아졌는데, 유튜브 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만 3년. 물론 이제 유튜브 하기 전에 블로그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 영상이 대세다 보니 유튜브로 넘어오게 된 거죠. 3년 전에. 제가 이제 선생님 스토리를 보니까 빚이 생겼고 사채 빚에 허덕였을 때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고민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왔던 건가요? 딱 하나입니다. 저희 어머니. 사람이 정말 힘들 때는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숨 쉬는 거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때는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시도도 했었죠. 근데 이제 정신이 들면 저는 그냥 편한 세상으로 갈 수 있지만 남아있는 저희 이제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힘들 때. 그러니까 보호해줄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존재 자체가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죠. 브릿지에도 많은 질문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4050 분들 저희 채널의 주 시청자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네. 계시고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또 네. 독립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어요? 저는 이제 책이라고 일단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책이요? 네.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굉장히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또 좋은 학교를 나왔겠죠. 공부도 네.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 심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서 또 그 조직 내에서 또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기간들이 나의 능력으로 쌓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대기업에 20년을 있다가 나오게 되면 얼마나 능력자예요. 그러면 네. 그분이 20년 있다 이 세상세가 나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방금 이제 책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2019년 6월 달에 저한테 상담 온 40대 초반의 직장인이 있었어요. 네. 그분 되게 절실했습니다. 직장도 불안불안하고 또 외벌이이기 때문에 혼자 벌어서 처와 자식을 책임져야 됐는데 직장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또 월급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1인식 창업을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독립을 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미션을 드렸어요. 그러시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케팅 관련 책 딱 50권만 2번씩 읽고 저한테 오세요 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불과 이제 그분이 2주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50권을 정말 다 읽었는데 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작년 기준으로 수익이 월급에 자신이 번 돈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천에서 5천까지 가능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마케팅 책 50권을 읽게 되면서 또 자본주의 세상의 이치를 파악하게 된 거죠. 이제 그분은 지금은 그 마케팅에서 책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지식과 노하우들을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만들어낸 건데 수입원이 월급 외에 직장인들이 월급 말고는 딴 게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북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본의 학교 이런 지식을 그러니까 그분의 그러면 수익원은 말씀하신 이북 그다음 뭐 강의 네.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해서 그럼 그런 강의를 하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가 뭔가요? 그분의 주제는 뭔가요? 그 핵심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도 이제 재테크예요. 그 재테크를 뭐 대단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해서 좀 좋았던 결과를 냈던 그런 이제 실전적인 지식을 이제 공유를 한 거죠. 유튜브도 하고 또 블로그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직장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그분들 대상으로 상담이나 컨설팅도 하고, 또 그것을 이북이라고 하죠. 전자책. 그걸 만들어서 이제 판매도 하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마케팅 책 50권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들이라는 거죠. 기간은 얼마나 걸린 거죠? 한 1년 기간 여쭤봤는데 50권인데 10개월. 10개월? 딱 걸렸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해주면 1년이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1년이면 이제 충분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누구나 다 열심히 살잖아요. 또 누구나 다 기본적인 지식 수준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 부자가 못 되고 누구는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왜 갈릴까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단지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부동산 재테크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또 제가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50대 후반인데 은퇴를 해요. 애들은 다 이제 독립을 시켰고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데 한 7억 정도 해요. 그러면 이 상황에 몰린 분들은 정말 밤에 잠을 못 자요. 내가 은퇴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지? 또 취업을 한다는 것도 너무 막막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방법이 있죠. 이제 제가 주로 해드리는 말씀인데 첫 번째 아파트를 판다. 두 번째 그 7억을 가지고 서울에 단독주택 부지를 조그만 거 한 산다. 한 40평 내에 되는 걸. 그럼 대출 받아가지고 원룸 건물을 짓는다. 그래서 한 개 층은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층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으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산다. 말이 쉬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꿈인데 그 말이 쉬운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실제로 가능한? 물론 이제 요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이걸 해결하기는 준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100% 가능하다는 거죠. 대체로는 한 개 층 거주하면서 뭐 서울 기준으로 적게는 한 200에서 한 300 정도는 무난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뭐 요즘 아파트 올라서 기분 좋아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래봤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없잖아요. 내가 필요한 매달의 생활비. 어떤 분한테는 너무 좋은 선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한테는 이제 그저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거주할 집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매달 나오는 내 생활비 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인생 후반전은 뭐 무난하고 행복한 거죠.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해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본인이 관심 가지고 공부하시면요 대부분 이제 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40대 분들은 아까 제가 책이라고 하는 거하고 맥락이 같은데 공부를 하시면 돈이 하나도 없어도 나한테 지식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아지게 되면
그 목돈 갖고 이제 투자할 거 이제 찾으면 되죠. 또 이렇게 제가 말했던 이제 막막해 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우리 시청자분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그런 지식을 어떻게 얻지? 네.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영상 보시면 다 이해는 되고 공감을 하는데 그런 지식을 어떻게 찾아? 라고 이제 그냥 흘려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저번 달에 오셨던 분은 제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 2년 전에 제가 했던 요 멘트를 그대로 보고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서점에 나와 있는 신축 개발 관련 책을 모조리 사서 봤대요. 한 20권 정도 됐대요. 지금은 굉장히 많죠. 네. 그때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나 구글에서 신축 관련 그런 정보를 다 찾아서 6개월 동안 완전히 그냥 독파를 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다 알겠대요, 정말로. 이제 이론적인 지식이니까 실물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설 현장, 그 동네 가보면 네. 이렇게 신축 현장 많이 예.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소장님하고 그런 분들하고 새기면서 술 사드리면서 또 이론 지식과 그 현장의 지식을 이제 접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분이 이런 신축 개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 2건을 하셔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지금 꽤 많은 돈을 이제 모으셨거든요. 정답은 그겁니다. 신축 개발 지식만 있으면 이분처럼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역시 6개월 동안 그렇게 관련 책을 독파하고 현장에 있는 분을 만나서 이론과 실물을 쌓아서 그 다음에 시작하게 된 겁니다.